작년 11월 한 유명 개그맨이 유튜브 촬영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약 30분 동안 심장이 멈췄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날 아침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신호가 왔어요. 근데 근육 통일연이 하고 파스 붙이고 넘긴 겁니다. 아내가 병원 가자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슴이 답답하다, 뻐근하다 이런 말 하는 가족 계시면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평생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는 것보다 그 짧은 관심과 걸음이 당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에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옆에서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응급처치에 주의할 점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그맨은 평소에 잔병치레가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느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근육통이겠지. 파스를 붙이고 넘긴 겁니다. 촬영을 위해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했는데 가평에 도착해서도 가슴 통증이 또 왔어요. 함께 촬영하던 동료가 이걸 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역류성 식도염이겠거니 하고 자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근처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받았고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는데 그것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은 가슴 통증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고 주변에서 2번이나 병원에 가라고 했고 실제로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검사 한 번을 안 받은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엉뚱한 진단에 안심해 버린 겁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습관대로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맛이 너무 써서 끄고 난 직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이때부터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한 동료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다른 동료는 119에 신고하면서 기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시에 이분의 혀가 말리면서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었는데 동료가 손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기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인 대처였고 결과적으로 다행히 괜찮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혀를 빼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경련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물려서 심하게 다칠 수 있고 오히려 환자의 기도를 더 막을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환자의 턱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혀가 기도를 막는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드릴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제세동기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심폐소생술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보통 심정지 환자는 10분 안에 심장이 돌아와야 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20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구급대원조차 속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분 만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관 확장술,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은 완치가 없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2번째 삶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쓰러진 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슴이 아팠는데 근육통이라고 넘긴 그 순간입니다. 동료가 병원 가라고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자가 진단한 그 순간입니다.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권했는데 안 받고 나온 그 순간입니다.
3번의 기회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촬영장에서 30분간 심장이 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댓글에 가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하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2글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개그맨의 심장을 멈추게 한 급성 심근경색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왜 전조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뜁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도 자기 자신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전용 혈관이 있어요.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을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이라는 집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관을 통해 깨끗한 물,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피가 심장 근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수도관이 멀쩡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관이 30대, 40대부터 서서히 낡기 시작합니다. 혈관벽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것이 조금씩 끼기 시작해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달라붙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기름때가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수도관이 점점 좁아지겠죠. 심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협심증입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운동하거나 계단 오를 때 나타나다가 쉬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기름때 덩어리를 플라크라고 하는데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관에 쌓여있던 녹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우리 몸은 급하게 그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 쉽게 말해 피떡을 만들어냅니다. 이 피떡이 좁아진 혈관을 아예 완전히 틀어막아 버립니다. 심장 근육에 피가 한 방울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심근괴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심장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심장은 점점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여기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가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규칙적으로 뛰거든요. 그 전기가 교란되면은 심실빈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심실빈맥,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르게 뛰는 겁니다. 분당 60에서 100번 뛰어야 할 심장이 분당 200, 300번씩 떨어대는 거예요. 이건 뛰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게 더 악화되면 심실세동이 됩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잔떨림만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정상 심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를 짜내는 펌프인데 심실빈맥은 이 주먹이 미친 듯이 후들후들 떨면서 제대로 못 쥐는 거고, 심실세동은 아예 주먹을 뺀 힘도 없이 손가락만 실룩실룩 움직이는 상태예요. 피가 안 나가니까 뇌에도 산소가 안 가고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이 완전히 멈춥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은 30%입니다. 10명 중 3명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요. 병원에서 치료 중에도 5에서 10%가 사망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근육통이야. 체한 것 같아,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말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전조 증상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아시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거나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가슴 정중앙 명치 위쪽이 쥐어짜는 것처럼 조이거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짓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 개그맨도 아침에 이 증상이 왔어요.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고 콕콕 찌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육통으로 넘겼죠. 두 번째 신호, 가슴이 아닌 다른 곳으로 통증이 퍼지는 겁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해요.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 턱, 목, 등, 어깨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장의 통증 신호가 신경을 타고 전달될 때 주변 부위로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정작 가슴은 별로 안 아프고 팔이나 턱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팔이 아프지 하면서 파스를 붙이는 거죠. 세 번째 신호,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동시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고 구역질이 나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체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급체했나 보다 하면서 소화제를 먹고 누워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에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앉아 있는데도 숨이 차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보내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는 그래도 증상이 뚜렷한 편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어르신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은 멀쩡한데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하거나 윗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요. 이 증상들만 보면 누가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체한 것 같다, 피곤해서 그렇다, 소화불량이겠지,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말 중에 심장이 보내는 경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체한 것 같아. 단순한 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슴 불편감과 함께 소화불량 느낌이 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해요. 근육통이겠지. 이 개그맨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아프면 근육통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래. 평소와 다르게 극심한 피로감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래.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검사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4가지 말 주변에서 들으시면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니야, 한번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자.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심장 문제였는데 안 갔으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조 증상 말고 몸 겉으로 보이는 신호도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몸 곳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첫 번째, 귓불주름입니다. 의학용어로 프랭크 징후라고 해요. 1973년에 미국의 프랭크라는 의사가 협심증 환자들의 귓불에 약 45도 각도로 깊은 사선형 주름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귓불 주름과 심혈관 질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귓불에는 미세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귓불로 가는 혈액 공급도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귓불 주름이 있다고 무조건 심장병은 아닙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귓불 주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같은 다른 위험 요인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는 반드시 심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눈꺼풀에 생기는 노란 기름 덩어리입니다. 황반종이라고 해요. 눈꺼풀에 노랗고 납작한 덩어리가 생기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운 경우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유독 차갑고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진다면 말초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리 혈관이 좁아졌다는 건 심장 혈관도 좁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장 검사도 함께 받으셔야 해요. 이런 신호들은 몸이 나 지금 혈관이 안 좋아지고 있어 하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내 가족이, 내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가 진짜로 생과 사를 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심정지 환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7.5%예요. 100명이 쓰러지면 92명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직후에 주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생존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옆에서 가족이 쓰러졌을 때 내가 당황해서 지켜보고만 있으면 92%의 확률로 그 사람을 잃는 겁니다. 근데 내가 즉시 가슴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두 손이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급차가 오는데 보통 7에서 8분이 걸려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CPR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의식을 확인합니다.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반응이 없으면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10초 안에 확인하세요. 숨을 안 쉬거나 비정상적으로 헐떡거리면 심정지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단계, 즉시 119에 전화합니다. 여기 어디인데 사람이 쓰러져서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상황을 말씀하세요. 혼자 계시면 스피커폰으로 놓고 119 안내원의 지시를 들으면서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 정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입니다. 그 한가운데 한쪽 손바닥 뒤꿈치를 놓으시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치세요. 손가락은 깍지를 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펴고 어깨가 환자의 가슴 바로 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으세요.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누릅니다. 깊이는 약 5cm, 어른 손가락 2마디 반 정도입니다. 살짝 누르면 소용없어요. 진짜 세게 눌러야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 개그맨도 심폐소생술 때문에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갈비뼈는 다시 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시 못 붙여요.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입니다. 이 속도를 맞추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뚜루루뚜루 그 박자에 맞춰서 누르시면 됩니다. 노래를 속으로 부르시면서 그 박자에 맞춰 누르세요. 가슴 압박 30회를 하신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열어주세요. 코를 막고 입에 대고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가슴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불어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 30회. 이 30대 2의 비율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호흡이 부담스럽거나 방법을 모르시면 인공호흡은 빼고 가슴 압박만 하셔도 됩니다.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가슴을 누를 때마다 심장에서 피가 조금이라도 나가거든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혼자서 힘들면 주변 사람과 교대하면서라도 계속 이어가세요. 네 번째 단계,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벽에 빨간 상자나 노란 상자가 걸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AED입니다. 학교, 지하철역, 관공서, 아파트 로비, 대형마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자를 열고 전원을 켜세요. 그러면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세요.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그림대로 가슴에 붙이시면 돼요.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입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의학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집 근처 자주 가시는 마트, 경로당에 AED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세요. 미리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1분, 2분을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이 사람의 목숨을 가릅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쓰러지면 혀가 말린다며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혀를 빼내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련하는 환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물려서 심하게 다칠 수 있고 오히려 환자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혀가 말리는 게 걱정되시면 환자의 턱을 살짝 위로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주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약이든 입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의식이 없으면 삼키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약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 투여는 의료진이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 둘, 119에 전화한다. 셋,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빠르게, 쉬지 않고 누른다. 네, AED가 있으면 가져와서 음성 안내대로 사용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개그맨이 30분 가까이 심장이 멈췄는데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옆에 있던 동료들이 쓰러지는 순간 바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30분을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료들의 두 손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소방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2-3시간이 언젠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조증상과 쓰러졌을 때 살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쓰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심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 유해 물질이 혈관 안쪽 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요.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아까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담배는 그 기름때가 끼는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만드는 촉진제입니다. 거기다 니코틴은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일산화탄소는 피 속 산소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개그맨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금연이었어요. 담배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야 한다. 오늘 끊으시면 오늘부터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식단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라면, 과자, 케이크 같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시고 소금도 줄여주세요.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그 개그맨도 안 먹을 음식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술, 담배, 햄버거, 콜라, 케이크, 구워 먹는 고기, 전부 목록에 적어놓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져요. 그 개그맨도 퇴원 후에 동네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수치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을 계속 두드려서 손상시키고, 당뇨는 혈관 안쪽을 끈적하게 만들어 기름때가 더 잘 달라붙게 하고, 고콜레스테롤은 직접적으로 혈관에 기름때를 쌓아요. 집에서 혈압을 자주 재보시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아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은 심장이 쉬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심근경색은 터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혈관이 70에서 80%가 막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면 매년 받으시면 좋은 검사들 알려드릴게요. 심전도 검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건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심장 초음파.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판막에 이상은 없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관상동맥 CT, 이게 핵심이에요.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중성지방, 혈당, 염증 수치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셔도 정기적으로 받아주세요. 가족 중에 심장질환을 앓았던 분이 계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만 잘 유지하셔도 심장질환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심장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다, 답답하다, 조이는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발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근육통이겠지 하고 파스 붙이고 끝내지 마세요. 병원에 가세요. 가족을 데리고 가세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심장 문제였는데 안 갔으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 개그맨은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다 넘겼습니다. 이분은 운이 좋았어요. 옆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동료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30분을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운에 맡기지 마세요. 전조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시고 가족이 그런 증상을 보이면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세요. 평생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는 것보다 그 짧은 관심 한 번, 병원까지 그 걸음 한 번이 당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이런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옆에 있는 가족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그 사람에게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